부동산 책 리뷰,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볼까 심규원, 단기적으로 강남, 중장기적으로는 용산이 오른다. 네,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의 부동산을 사는지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럼 뭐라고 답하시나? 현재 가격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강남, 중장기적으로는 용산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짧게 볼 때는 강남이고 길게 볼 때는 용산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남은 고용, 산업, 문화 등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 하시고, 여기에 최근 서초구에서 이제 호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인 나비 플랜을 기반으로 R&CD 연구개발 및 산업생태계 특구 개발을 통해 연구와 혁신의 거점으로 삼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서초구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걸 다 지하화해버리고 지하화하는 돈은 이제 그 위에 빌딩 올리는 회사들한테 이제 받겠죠. 그렇게 이제 다 밑으로 지하화한다는 거고. 그럼 왜 나비 플랜이냐? 고속도로 나갈 때 이렇게 삥삥 뚫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나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팔자가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모습 그거요. 또 이제 삼성역 주변도 얘기하세요. 서초 얘기하시고 삼성역 주변. 삼성역 주변은 더욱 좋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의 급행열차의 해인 GTX 노선이 신설되고 의정부에서 과천 가는 거랑 이제 킨텍스에서 이제 동탄 가는 거랑 삼성 지나간다고 그러죠. GTX요. 수서역에서는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호재가 있다. 호재라고 표현하셨어요. 수서도 삼성역 그쪽에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 한전부지에는 현대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놓고 비즈니스 센터를 국내 최고 높이로 지어 롯데가 잠실에다 100층짜리 지으니까 멀리서도 이제 롯데 타워가 보이죠. 그만큼 높게 현대가 지면 그것도 멀리서 보이고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 관광 엽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가는 엽서 이런 거에 롯데타워, 남산타워, 현대타워, 경복궁 한강 이런 게 들어가는 거겠죠. 랜드마크니까.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생활, 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럼 대기업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고용이 생기니까 인적 환경이 좋아진다, 특정 계층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도 따라서 이제 사니까 주변 오르는 거죠. 거기다 지금 계획 중인 양재천 주변의 컨벤션 센터 부지가 재단장되고 양재천이랑 탄천이랑 만날 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이 그 위가 이제 삼성역 그쪽이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도 컨벤션과 벤처 기업들의 보금자리가 될 경우 이런 계획이 있는 거겠죠. 이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불보듯 뻔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서초 나비 플랜도 좋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삼성역 주변은 더욱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삼성역 주변을 더 높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또 계획된 것들이 모두 완성될 경우 단군 일의 최대의 업무, 문화, 컨벤션, 쇼핑, 집적 지역이 될 것이고 이들 주변은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서초 나비 플랜은 강남구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서초구랑 많은 쪽에 있고 삼성역 부근 이제 송파구랑 많은 쪽, 탄천 쪽 이쪽이죠.
강남에서 왼쪽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은 삼성역, 탄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곳이 좋다 생각해서 현대도 그쪽을 이제 한전부지를 산 거겠죠. 근데 좀 특이할 부분, 그거는 이제 강남은 단기고 중장기는 용산이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용산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더 높게. 용산은 한번 엎어졌죠. 근데도 용산 높게 평가하세요. 왜일까? 맨하튼 센트럴파크의 71% 규모에 해당하는 용산공원, 용산민족공원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요거인 거예요. 용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일단 대형 공원이 있다는 걸 높이 치세요. 맨하튼에서 이제 미국 얘기하시는 거죠. 가장 비싼 집들이 있는 곳도 센트럴 파크 근처이고, 런던에서 가장 비싼 집도 하이드 파크 근처에 있다. 비싼 곳 옆에 공원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이에 비춰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용산공원 근처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지금 다 이제 강남 이건데 강북에 생긴다. 용산공원 근처에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곳과 달리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숲이나 하늘공원 뭐 이런 공원과 달리 다른 공원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용산공원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남산과 연결되고 서울역, 한강까지 아우른 공원이라 지금까지 다른 공원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다. 공원이 이제 남산과 연결된다는 거죠. 남산 아래가 용산이죠. 여기다가 뭐 노량진역에서 서울역까지 지어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그 위에 녹지 같은 게 또 생기겠죠. 이게 그거죠. 쭉 보면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이렇게. 노량진은 요즘 고가도로도 없애고 깔끔해졌죠. 노량진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무산된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어떠한 형태로든 재개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고용이 일어날 것이다. 엎어진 건 이제 다시 할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무산되긴 했지만 과거 계획으로 본다면 거의 테헤란로의 모든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며 쇼핑센터도 코엑스의 3배 이상 규모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표현하실 때 많이 걸린다고 표현해요. 중장기적으로 강북 도심이 가진 강점이 서서히 살아나 향후 30년에서 50년이 지나면 많이 걸리죠. 30년에서 50년이니까. 강남에서 다시 강북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강북 시대가 이제 30년, 50년 후쯤에 다시 열릴 거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용산이 꼭 이게 찝히는 거고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인상 깊은 대목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